안녕하세요. 실손보험 손해사정 전문가 염선무 손사입니다. 백내장 입원보험금 문제가 정말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난 정말 백내장이 심해서 치료한 거다라며 나는 치료 목적으로 한 거니까 보험을 받아야 된다라며 억울해 하십니다. 이 말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사실 보험사 기준에서 중요한 쟁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리송하죠? 오늘은 백내장 실손보험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 사태가 흘러온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실손보험이 이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적정하냐, 그게 많이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백내장 시력 교정 렌즈를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초점 렌즈인 경우 좀 더 고가죠. 이 경우에는 시력 교정 목적으로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이런 두 가지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있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것들은 더 이상 큰 쟁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짚어보면 진단의 적정성 부분은 현재로서는 현미경 세극등 검사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검사 기록만 있다면 크게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초점 렌즈, 단초점 렌즈인데요.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도 실손보험금 대상에는 일단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이슈가 되니까 2016년 1월 1일에 다초점 렌즈는 더 이상 실손보상이 애초에 안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초점 렌즈의 경우에 2016년 1월 이전이면 일단 검토 대상에는 포함이 되고 1월 이후면 검토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고 그냥 지급이 거절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2016년 1월 이전의 약관입니다. 여기 보면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이렇게만 써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반드시 시력 교정술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면책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검토의 대상은 된다는 거죠. 한편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약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구인데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괄호 열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초점 렌즈는요, 건강보험에서 급여 적용이 되고요. 다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적용이 됩니다. 즉 약관의 이 말은 해석하면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비급여 대상이 되고 비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시력 교정술로 봐서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이제 정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정리가 된 거고 현재 가장 핵심은 백내장으로 인해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입원의 필요성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기 좀 입원을 해서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6시간 정도 입원을 하고 나서 입원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내고 나서 퇴원을 해서 청구를 하니까 난 당연히 입원을 했어요. 난 나이롱 환자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왜 입원 이 인정이 안 되는 건지 의아해 하시는데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맞고 틀리고를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단지 현행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왜 이 지급이 거절되는지, 그럼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2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데요. 즉 2심에서 올라온 판결의 내용을 더 볼 거 없이 그냥 이거대로 확정합니다라고 해서 보험회사들은 이것을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하는 2심의 판결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치료가 백내장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 판례 부분 볼게요. 자, 판례의 내용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백내장 치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치료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래서 실제로 병원실에 입원해서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이 보험금에 있어서 입원이라고 함은 실질적인 그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실질적인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이 백내장 치료는 입원이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게 논리인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왜 보험사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건지 이 논리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판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보험회사의 현재 입장은 일반적으로 백내장 치료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원 보험금을 드릴 수 없다. 그럼으로써 20만 원 또는 25만 원의 통원비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물받음을 통해서 이 선임제도 통해서 실손보험금, 입원보험금을 전액 인정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사례들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올바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 그리고 현장에서 저 같은 손해사정사, 실제 이 사건을 해결했던 손해사정사님들과 이 서류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을지 검토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교육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 부분들 또 보시고 오실 때 이제 서류 지참해서 오셔서 한번 좀 검토도 받아보신다면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